네, 반갑습니다. 금방 소개받은 김지영 인사드리겠습니다.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자, 우리 온유 식구들 앞에서 강의하려고 하니까 마음도 편하고 마음도 무겁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우리 팀이 이 시기에 조금 더 에너지 넘쳐서 함께 성장할까를 고민했습니다. 제가 바탕화면에 보랏빛한 이유가 메타 때문이 아니에요, 사장님. 저는 오늘 메타 강의를 하기 위한 게 아니고, 메타는 다음 주에 유소영 사장님 강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 인생을 바꿀 기회가 있다면은 요 주제로 제가 강의를 시작할 건데, 제가 요즘 느꼈던 거, 그리고 뭐가 중요하고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조금 여기서 온유그룹에서 우리 리더 사장님들 제외하고는 나이가 제가 어린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알 수 있는 그 사실들을 미리 조금 알면 지혜롭게 사업을 진행하지 않을까. 후회가 많은 것도 경험이지만 되돌이킬 수 없는 후회는 사실은 조금 더 어려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후반부가 어떤 모습이길 원하시나요? 상쾌하게 아침을 시작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으며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마음먹기에 따라 미래의 모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시작부터 짧은 영상을 공유했던 이유가 두 그림 중에서 두 삶의 모습 중에서 어떤 모습을 원하는지, 그리고 마음먹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누구나 아는 멘트지만 본인의 지금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바뀐다는 거예요. 오늘 제 강의로 생각이 바뀐다든지 행동이 바로 바뀌진 않겠지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들 속에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이야기와 뭔가 좀 맞아떨어질 때 뭔가 성장이라든지 조금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자, 시작해 볼게요. 인생이 바뀔 수 있다면 어떤 대가 지불을 할 수 있는가? 지금 저희가 여기에 와서 이 강의를 듣고 이 사업을 배우면서 단순한 돈을 벌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 온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일이라길래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배우고 만들고 있는데, 어떤 대가 지불을 할 수 있을까? 혹시 본인은 어떤 대가 지불을 하고 있나요, 지금? 결과는 과정이 만든다고 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저희는 대가 지불이라는 걸 하고 있죠. 그 과정에서 내가 지금 어떤 대가 지불을, 어떤 과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돈을 벌 수 있는 일인가가 아니라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일인가를 먼저 네, 지금 잠깐 인터넷 상태가 안 좋아서 끊긴 것 같은데 저만 안 들리는 거 아니죠? 다 지금 안 들리시죠? 네, 제 영상이 옆방에 계신데 빨리빨리. 네, 들리나요? 네, 이제 잘 들립니다. 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일이라기에 저도 아마 지금 몰입하고 제가 가지고 있던 많은 마음들을 모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아요. 자, 어떤 일이든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누스킨 사업을 하는 이유도 있고, 무슨 운동을 할 때도 건강을 찾고자 하는 이유가 있고, 어디 여행을 할 때도 이유가 있고, 힐링의 이유가 있고, 병원에 가는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건강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누스킨을 통해 혹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한 목표가 아니고 100만 원, 50만 원 벌기 위한 게 아니고 진짜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이 일을 할 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오랫동안 18년 동안 환자들을 돌보는 간호사 일을 했지만 사실 그냥 단순한 목표 네. 네. 그래서 이런 이유를 저희가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본인의 이유를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그 이유를 가지고 무언가를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시작 중간에 이유를 잃어버릴 경우에는 중요한 거는 에너지를 빠지고 또 중요한 거는 목적지까지 도달 못하는 여러 사람들을 봤습니다. 저도 지금 사업을 8년째 진행하고 있고 지금 9년째 다가오고 있는데 그 이유를 계속 상기하다 보니까 제 사업에 조금의 에너지를 유지하는 비결인 것 같아요. 그럼 본인들 생각해 볼게요. 나는 어떤 상태인가? 지금 인생을 바꿀 도구와 기회와 비전이 있는 메타가 나오는데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는 얼마만큼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는가? 성공하고 싶고 소중한 걸 지키고 싶고 돈은 벌 수 있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간을 벌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이 시간과 노력을 얼마만큼 지금 투자하고 있는가? 나는 여러분들이 제가 생각하는 생각을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시간과 노력을 얼마만큼 투자하고 있나? 사람마다 투자비든 원자비든 투자하는 시간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사업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사업을 좀 하다 보니까 사업을 진행하는 여러 파트너 사장님들이나 아니면 형제라인 사장님을 많이 봤지만 사실은 사업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 보였어요. 저 또한 리더 사장님들이 저를 볼 때 이해를 못하는 행동을 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사업의 이해라는 게 결국은 보상의 이해인 것 같아요. 그 보상의 이해가 레버리지 보상의 이해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보상을 이해하면 보상을 보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이 보상을 내가 어떻게 해야, 어떤 행동을 해야 이 보상이 일어나고 이 사업이 진행되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레버리지 보상을 얻기 위해서는 결국은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먼저 알고 사업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냥 돈을 잠깐 벌기 위해서 시작하고 그렇게 큰 준비 없이 시작하다 보니까 누구나 시작할 수 있지만 누구나 성공을 못해요. 준비가 사실은 필요한 일이 사업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정확하게 보상을 이해했다고 하지만 제 앞에서 풀어보라면 보상을 풀지를 못해요. 그거는 사업을 이해를 못한 상태라서 누구한테 사업을 전달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어요. 이 부분은 가면서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사업을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지금 현재 나의 현실 점검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디로 가는지 아는 만큼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일단 어디로 가야 될지를 중요하지만 내 시점이 지금 어디인지 나는 어떤 상태인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도 있고 내가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내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어디에 있는지는 누가 제일 잘 알까요? 본인과 스폰서 사장님일 거예요. 근데 점검을 안 하고 무작정 간다는 것은 잘못된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게 점검 상태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사실 제가 요즘에 와닿는 부분이에요. 물을 붓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깨진 곳을 찾는 것이에요.
이 항아리에 물을 붓기 위해서 많은 강의를 듣고 만나고 배우고 미팅하는데 본인이 부족한 부분, 깨진 부분을 찾지를 못하고 인정을 못하고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모를 상태에서는 정말 행동을 열심히 하는데 생각보다 결과가 조금 더디거나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날 때가 있어요. 그 깨진 곳을 찾아야 됩니다. 저희가 물을 붓는 행위로서는 기본이에요. 대몬과 보상과 초대입니다. 데모를 열심히 하는데 데모를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지 않아요. 이 사업의 아이템과 기회와 비전을 보여주기 위한 과정 속에서 데모는 중요한 거죠. 그 데모를 보여주면서 이 아이템으로 이 보상과 당신이 만들 수 있는 미래가 있다는 걸 보상을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물을 붓는 행위가 되었을 경우에 초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초대에서 조금 전에 리더 사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시스템 활용이 최고로 필요한 거예요. 저희가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고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은 본인 혼자 개인기 역량을 뛰어나게 강화할 겁니다. 사업은 혼자 하는 사업은 아니에요. 이 사업은. 그래서 저희가 이 초대했을 때 우리 팀, 우리 온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좋은 문화를 보여주는 게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에 대해서 진짜 강조하는 이유는 개인기로 본인의 역량 1위로 성적이 1등이고 GV가 1등이라고 이 사업을 잘하진 않아요. GV를 잘했다고 한두 번 듣는 이야기는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그분이 10년 뒤의 모습이 똑같지는 않다는 거죠. 시스템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참 투잡하다가 전업을 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의 중요성을 무엇보다도 깨달았던 것 같아요. 시스템이란 변화를 돕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뉴스킨에서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누구나 성공을 못한다고 하잖아요. 들리나요? 못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변화를 이루어낸 사람은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변화를 돕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시스템을 이용하고요. 열정을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시스템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점검해주는 곳이 이곳입니다. 태도를 바꿀 수 있게 도와주는 곳이 이곳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도 물론 있겠지만 잠재의식을 움직이게 해주는 곳이 이곳입니다. 성공 습관을 만들어내는 곳도 이곳이고요. 시간을 아낄 수 있고 복제 가능할 수 있게 만드는 곳이 이곳입니다. 다른 사람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제가 가진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실 때는 제가 안 될 거예요. 근데 나의 부족한 점과 내가 조금 가지고 있는 강점을 나눌 수 있는 곳이 이곳이라고 느끼면 아마 레버리지라든지 일단 팀의 확장은 정해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시스템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강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스템이 비즈니스 기준에 이 기준이 맞지 않으면 사실 시스템 확장이 안 돼요. 비즈니스라는 게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나만 할 수 있는 방법은 오래 가지 못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기준, 복제 가능한 게 중요합니다. 그 복제가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 시스템이 결국은 레버리지를 일으키죠. 근데 나만 할 수 있는 개인기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혹 나의 주위에 우리 가족에서 쓰는 사람이 많다. 뉴스킨 제품을 내 파트너들은 가족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개인기로 가서는 복제가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복제 가능한 기준이 비즈니스 기준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복제를 가능하게 하는 조직을 구축하기 위해서 팀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 강의 말고도 모든 강의에서 조직 확장, 팀 확장, 팀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이야기할게요. 조직 구축, 나 팀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금기사항 중에서 1번이 험담입니다. 제가 조직을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는 분을 봤어도 만든 조직이 단기간에 무너지는 조직을 봤어요. 험담을 많이 하는 조직이에요. 본인이 하는 행동은 전부 다 옳고 다른 분이 하는 행동이 조금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걸 공유했을 경우에 문제가 생깁니다. 다름을 인정해야 되고 또 중요한 거는 험담인 줄 모르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는 사람, 듣는 사람, 옆에서 일단 나누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성장을 저해하는 방해 요소입니다. 그래서 자세라든지 필요사항도 중요하지만 이 금기사항 중에서 첫 번째 있는 험담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 험담을 스폰서한테 이야기하는 분도 안 되고요. 그리고 이걸 듣고 나니까 조직이 성장이 안 되는 팀을 봤어요. 그래서 이 험담을 절대 나누면 안 돼요. 그거는 사실 대로 주고 말로 받아요. 내가 잠깐 험담을 했을 경우에 말로 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파트너들이 싹 다 그 험담을 복제합니다. 그걸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험담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내가 만약에 우리가 잠재의식 속에서 혹시나 뭔가 투덜이가 나오더라도 꾹 눌러야 됩니다. 인간은 그럴 수 있거든요. 저도 그렇고 누구나 그럴 수 있으니까 꾹꾹 눌러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간절함이 덜 안갑다 생각하고 이 험담은 그냥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함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금기사항 중에 금전거래입니다. 제가 스폰서 파트너 중에 금전거래, 형제라인 중에 금전거래 하신 경우를 만약에 이렇게 듣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분들이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여기는 평등한데 가벌이 정해지 버립니다. 돈을 빌린 사람은 주눅이 들어요. 그래서 절대 금전거래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성관계도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사실 물을 흐린다고 하죠. 진짜 우리가 인생을 진짜 뭐 새롭게 그리고 정말 성공하고 싶은데 다른 데 목적이 있으면 결국 모든 게 와해가 없어지죠. 종교, 정치 마찬가지죠. 근데 필요한 사항은 여기 있는 사장님들 다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빨리 넘어갈게요. 그 대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우리 리더 사장님은 그렇잖아요. 하미애 사장님도 그렇고 우리 김 목사님, 승현 사님도 항상 겸손하시잖아요. 이 겸손이 첫 번째 조건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긍정적인 자세입니다. 요즘에 긍정을 선택하라 이런 멘트가 있더라고요. 긍정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냥 있다고 긍정이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선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진실돼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배우는 자세가 사업자의 자세 중에 배워보려는 자세. 제가 리크루팅 해본 사람들 중에 똑똑한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주위에 친구가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잘하는 게 아니고요. 좀 배우려는 사람.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결국은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긍정적인 자세와 성실한 자세, 주도적인 자세. 시키지 않아도 사업임을 인식한 사람이니까 주도적으로 액션을 하겠죠. 그래서 이 자세가 엄청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느끼고 사장님들도 한번 내가 이 부분에서 어느 부분이 항아리가 깨져 있는지 나는 성실하지 못해. 조금 좋았다가 컨디션 안 되면 또 약간 잠수 탄다. 사실은 그거는 지속이 안 되기 때문에 복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인드입니다. 조금 전에 말했죠. 자세. 자세와 마인드가 이 사업의 거의 90% 일을 차지합니다. 소비자 마인드를 한번 볼까요? 뭘 시키거나 뭘 하거나 이거는 본인 사업이에요. 죄송한데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했는데 안 돼요. 시키는 대로 했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다음에 할게요. 천천히 할게요. 요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마인드는 소비자 마인드입니다. 이런 마인드로 사업가가 되고 하니까 너무 힘들 거예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잠깐만요. 사업가 마인드. 제가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 진짜 마인드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요즘 배우는 게 있어요. 시도해 볼게요. 될 때까지 해볼게요. 제가 뭘 더 하면 좋을까요? 사장님 놀랍게 드릴게요. 제가 4만 라인 될게요. 결단해 볼게요. 이런 마인드. 어느 마인드 듣기만 들어도 설레이지 않나요? 저도 사업가 마인드로 지금도 조금 더 하려고 노력해야 되겠다.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요. 저도. 그래서 사장님들과 공유하고 싶은 것은 내가 어떤 마인드로 내가 그냥 잠깐 이야기했던 이야기들 다음에 천천히 할게요. 이런 거 생각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지금은 누구를 알려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 같이 생각해서 본인 걸로 담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저희가 이 일을 하는데 목표를 향해 가다 보면 지금 메타가 나오니까 각 팀에서 그리고 개인이든 팀이든 목표가 있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어려움이 생겨요. 인생은 어려움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이벤트를 극복하면서 행복함을 또 느끼거든요. 근데 목표를 바꾸면 안 돼요. 전략을 바꿔서 문제 해결하는 능력,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이 문제 해결 능력이 피납이라 하더라고요.
내가 피넛 된다는 거는 문제를 많이 해결했던 그런 경험이 많은 거예요. 경험치가 결국은 피넛치라더라고요. 그래서 목표를 절대 바꾸지 말고 어떻게 하면 그 목표에 접근할 수 있을까, 다가갈까를 스폰서 사장님하고 의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목표를 저희가 미팅을 하는데 저희가 스폰서 사장님들과 성공한 사장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공 공식은 정해져 있다. 근데 아까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부족한 마인드겠죠. 우리가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한 성공 공식을 바꾸려고 해요. 성공 공식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나를 바꾸는 게 가장 빠릅니다. 성공 공식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공식에 본인을 막 이렇게 막 공식대로 다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정해진 성공 공식대로 가야 된다. 나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결국 누수키는 나한테 성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듣는 비전 강의를 진짜 많이 듣는데 어떻게 강의를 한번 할까 도움이 줄까 생각하다가 요즘에 감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감정의 지배를 받거나 비전의 지배를 받는데 이 두 가지 중에 내가 비전의 지배를 강하게 받잖아요. 그러면 어떤 감정이 들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기분 나쁘지 않아. 내 비전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이 비전, 곧 본인의 신념, 꿈, 여러 가지들이 작을 경우에는 감정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습니다. 기분 나쁘고, 뭐 짜증나고, 나만 이렇고, 두들하고, 부정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바뀐다는 거죠. 비전이 큰 사람은 큰 결과를 만들 수밖에 없대요. 비전이 감정을 억누르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감정이 그렇게 들더라도 사업을 잘하기 위한 거였다. 나를 내가 잘하기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 비전이 온데간데 없고 감정에 치우쳐서 모든 일을 해결하다 보면 중요한 거를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뀐다. 나는 감정에 치중하고 있는가, 비전에 치중하고 있는가. 내 마음, 내 입은 비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표정과 내 마음과 내 액션과 내 모든 것들은 감정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사람이라면 다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기분에 따라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나 적용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런 감정을 컨트롤하고 비전을 크게 보면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시간을 낭비한 것 같고 어떤 사람과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진짜 열정적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시간을 투자한 것 같아요. 저희 리 사장님하고 미팅하면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책을 10권 읽은 것 같고 왠지 목표에 다 도달한 것만 같고 뭔가 꿈을 갖다 이룰 것만 같고 그래서 저희가 에너지를 나눌 수 있는 리더 사장님하고 함께 해야 된다는 게 아마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잠재력을 높이는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을 이렇게 만드는 게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만나가지고 조금 에너지가 빠지는 경우가 있고 만났는데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막 잠재력을 탄성을 열어주는 분이 있잖아요. 자신을 더 높여줄 사람들 주위를 둘러싸 있는 게 좋대요. 사실 우리 스폰서 사장님이나 본인의 이런 사장님들 만나면 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속에서 본인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 많이 느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런 잠재력, 가능성 이게 우리 아이템과 우리 메타와 우리 누스킨의 이런 혁신적인 제품으로 만났을 경우에 뭔가 사고가 나는 거죠.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기회를 기다리고 있지만 기회는 기다린 사람한테 잡히지 않는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10월 달에 기회가 우리가 이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기 전에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된다. 조금 전에 희목 사장님이 이야기했잖아요. 개인기가 탄탄해야 된다. 줌으로 하는데 만약 개인기가 부족하다고 본인 현실 점검이 되었어. 내가 부족해. 인지를 했어. 그런데도 가만히 있어. 그럼 성장 안 한다는 거예요. 스폰서 사장님 등에 탁 업히든지 아니면 본인이 그걸 갖다가 어떻게든 100번을 되새기든 보상을 풀든지 내가 에너지가 나올 때까지 녹음을 해서 내 걸 들어봐야 됩니다.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똑같은 사업자인데 실력 없는 사람하고 사업하고 싶겠습니까? 둘 다 진심이 있어. 둘 다 뭐 이렇게 비전이 있는데 실력 있는 사람한테 가고 싶을 거잖아요. 그렇지만 처음부터 실력 있는 사람이 되지 않는 거는 누구나 똑같은 시작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많은 걸 바꿀 수
있는 계기가 좋은 기회가 오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좀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메타가 10월 달에 지금 출시된다고 하죠. 제가 이 지금 LTO를 제가 병원 다닐 때 제가 처음에 전업하고 TRIT를 LTO를 겪었고 병원 다닐 때 아이스케어들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냥. 그리고 저는 LTO를 TRIT로 했는데 사실은 처음에 왔을 때 감을 몰랐는데 분위기가 너무 어수선했고 막 모든 사람이 흥분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들어봐도 먹으면 젊어지고 바르면 젊어지고 사람들이 다 오랫동안 살고 싶어 하는데 이 아이템은 괜찮은 것 같아. 사업을 잘 몰라도. 그냥 무작정 전달한 것 같아요. 그때. 근데 지금 초기 사업자들 여기 계실 거예요. BR이 되고 정신없이 한 달 만에 대리점이 됐을 수도 있고 그리고 누군가에 의해서 이 에너지를 받아서 같이 사업에 탑승할 분도 계실겠지만 분위기라는 게 트렌드라는 거는 그냥 오지 않거든요.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오는 거니까 잘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고 저는 메타 강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메타는 제가 기회로 제가 넘어갈겠지만 많은 강의를 듣고 메타를 제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본인 걸로.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던 그림이에요. 지금 고령화, 노령화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죠. 특히 대한민국은. 빨라지고 있어서 사실 이 항아리 이 그림 아시죠? 노인 그러니까 젊은 층이 지금 출생률이 떨어지면서 사실은 지금 태어나는 애들은 노인 세대 명을 부양해야 돼요. 진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노령화에 고령화에 무엇이 필요한지 필요한 걸 갖다가 일단 현실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 인구 비율이라든지 전 세계 지금 60세 이상 인구 비율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경우도 보시고 그리고 안티에이징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런 성형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관심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사진 보시면 똑같은 사람이지만 안티에이징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과의 차이는 엄청나기 때문에 만족도가 틀린 것 같아요. 제가 저는 뉴스키 사업을 할 때 티그린하고 에이지락 때문에 이 사업을 선택하게 되었거든요. 간호사 생활을 18년 하면서 암 환자들을 너무너무 많이 받고 노화와 관련된 질환들을 우리가 거스를 수 없다는 걸 병원에서 제가 체득을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 강의를 들을 때 에이즈락의 발견을 이야기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알고 있는 스탠포드는 전 세계 의대가 제일 유명한데 스탠포드랑 그리고 암의 대가이신 퍼두대 닥터 모레 박사 부부랑 그리고 퍼두대랑 그리고 누스킨이랑 모두 3사가 공동 연구해서 노화세포의 유일한 근본 원인이 AR록스로 규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 노화세포 교소를 차단하는 신물질 에이지락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세계 최초로 특허로 해가지고 이게 전 세계 최초라는 거예요. 저 너무 기가 쏠게 됐거든요. 저는 이걸 모르지만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지금 18년 독점이라서 2027년도까지 우리 회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 같은 일반 사람들한테는 기회잖아요. 이 기회가 아마 좀 달라질 것 같더라고요. 뭔가 제 인생을 달리 뭔가 리모델링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 에이지락에 대해서 많이 좀 관심 가지고 알렸던 것 같아요. 세포들이 항상 우리가 사람의 30쪽, 60쪽 세포들을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이 신물질이란 에이지락 물질을 투입하니까 노화세포들이 활성화가 중지되는 거예요. 92%. 48분 만에 12시간. 저는 이 그래프와 티그린 그래프를 보고 저는 자다가도 생각났거든요. 이 두 가지는 진짜 세상을 바꿀 그래프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사실 우리가 늙고 싶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나이 드신 분한테 물어보세요. 죽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늙고 싶다는 사람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늙으면 병들고 힘들거든요.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보고 제가 사업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 제가 이거 TRIT가 13년도에 나왔을 때 제가 그때 BA가 되면서 강의를 했어요. 그 12년도예요. 이게 보면
유전자 변질이 비만을 촉진시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일단 세포 핵 내 DNA 손상되면 면역 기능이 떨어져 비만이 유발된다. 그리고 비만으로 인해서 결국 세포 재생 능력이 떨어지고 중증 질환 대사증후군으로 이어진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비만을 유전자 변질을 관점에서 보면 유전자가 깨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게 필요하다. 밑에 보십시오. 우리 메타에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안토시아닌, 비타민 C, E 등의 항산화제로 세포 내 핵 DNA가 손상되는 것을 막으며 노화 방지는 물론 비만 개선에 도움이 된다. 그 장내 세균에 대해서 쭉 12년도에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12년도에. 우리 회사가 14년도부터 연구 개발했습니다. 메타를 16년도에 미국에서 오바마가 국책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미 제가 그때 이 강의를 하면서 장과 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에이즈란 메타란 말이에요. 메타에 대해서 전 세계 주목하고 있는데 에이즈락이 들어갔잖아요. 그 에이즈락이 밑에 보면 안토시아닌, 항산화, DNA 손상을 막아 이 손상되는 부분을 복구시키는 게 나오는 것 같아요. 나요? 마케팅에 대한 이런 아마 강의라든지 팀별로 트레이닝 할 거예요. 저희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면서 또 이야기하겠지만 마케팅보다 이런 게 저희가 에이지랑 메타의 포지션인 것 같아요. 저희가 메타가 오기 전에 저는 지금 저희 일대 이제 파트너 사장님들 이번에 TR로 인상을 다 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8%대 지금 다 인상을 낸 분인데 다 투자하시는 분이고요. 근데 이 TR을 하면서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신체적, 정신적으로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인생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TR 라이트가. 그래서 제가 TR 라이트를 보면서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이게 에이지락의 진짜 총 산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메타를 보면서 느낀 거예요. 근데 누구나 TR 라이트로 100% 살을 빠지지 않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더 제품력을 뛰어나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연 사장님하고 여기 수진 사장님하고 상수 사장님인데 다 18%대, 20, 네, 지원사님 또 끊기신 것 같은데 이게 그러네요. 지원사님 열정에 자꾸 이게 467 인터넷이 끊기는 것 같아요. 아마 또 곧 돌아오실 겁니다. 금방금방 돌아오셨으니까 지금 화면이 까맣네요. 아예 이번에는 아예 튕기신 것 같네요. 네, 조금만 기다려 볼게요. 아마 금방 오실 것 같아요. 아 진짜 탄력 받아가지고 되게 집중해서 잘 듣고 있었는데 끊기니까 좀 되게 아쉽네요. 이제 다시 할게요. 들리나요? 네. 제가 제 목소리에 제가 또 그래서 이런 변화를 보면서 이런 인생템을 줬는데 이 인생템을 더 인생템으로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메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어제 뉴스거든요. 영호 사장님이 찾아가지고 근데 지금 저희가 이 메타에 왜 집중해야 되냐면 세상이 너무 힘들어요. 지금 바뀌었어요. 종식은 없다. 영국 과학자들입니다. 코로나로 매년 수천 명 사망할 것이다. 이건 뭐냐면 좀 위험한 약간 발언인데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우리가 감기처럼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매년 찾아와서 수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거 이야기 들으면서 사실은 조금 놀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보면
겨울철만 되면 찾아와 이 노령층이라든지 아니면 면역 약하신 분들한테 사망을 불러올 것이다. 사실은 정확한 말은 아니지만 또 이게 무시할 수 있는 또 말은 아니에요. 영국의 과학자들도 그냥 과학자들이 아니잖아요. 이걸 듣고 제가 진짜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건강과 면역과 이 메타에 대해서 우리가 더 집중해서 더 이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뛰어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게 이 아이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뭐 강의 자료 찾다가 이 미생물에 대해서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이거 만화처럼 이 영상을 보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볼게요. 사실은 지금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건강기능식품뿐만 아니라 화장품, 샴푸, 그리고 뭐 여러 곳에서 지금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는데 무엇이길래 이렇게 난리인가? 이게 보니까 우리 마이크로바이옴이 미생물과 지놈의 이거 합성어거든요. 인체의 미생물을 총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살고 있는 우리하고 같이 공생하고 있는 미생물의 총합을 우리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38쪽의 미생물들이 저희가 지금 있는데 사실은 각 기관마다 특이적으로 존재해요. 피부, 장, 구강, 생식기, 뭐 피부에 와닿는 모든 곳에는 미생물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프로바이오틱스와 무슨 차이일까? 프로바이오틱스는 식약처에서 정한 19개 고시형 균주입니다. 근데 마이크로바이옴은 모든 균종을 의미하기 때문에 광범위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조금 이게 유산균 아니가? 이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니까 이 부분을 저희가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게 이제 그냥 예를 들어서 말한 거예요. 어머니가 장염이었어요, 제발. 그러니까 그럼 아니지만 이 정도의 장염을 치료하기 위해서 딸에게서 분변 이식술, 사실 이게 변을 이식하는 시술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걸 이식받고 나니까 어머니의 장염은 치료됐대요. 그런데 딸이 비만 체질인 거예요. 비만 체질을 물려받은 거예요. 엄마가 그전에는 예민하고 살이 안 찌고 그냥 이게 장이 안 좋았었는데 장은 치료가 됐지만 비만 체질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참 신기할 정도로 저희가 케이스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주요 마이크로바이옴 회사들이 이렇게 여러 균이 함께 이동하는 분변 이식술이 아니고 특정 균주만 이식해서 병을 치료하고자 지금 시도하고 있다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지금 통용이 안 됐거든요. 세균성 바이러스라든 뭐 여러 가지 질병이 있을 경우에만 되지 이건 아무나한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조금 아직까지 저희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많은 과학 이렇게 연구 데이터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과 건강과의 모든 관계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미생물이 존재하는 모든 곳에 다 연관이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은 그냥 염증부터 암부터 뭐 모든까지 면역 질환까지 다 연관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너무 갈게요.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 글로벌 기능 화장품을 열어도 지금 사용하고 있고, 또 치료제로 이게 다양한 질병 치료제로 시장이 확대되고 하고 있습니다. 보면 세계 마이크로바이옴 시장 전망입니다. 연평균 성장률이 7.6%고요. 2023년까지. 그리고 이 치료제 시장이 엄청나게 커요. 사실 제가 병원에서 환자들을 보면 전부 다 웬만하면 항생제를 다 사용하거든요. 그러면 이 항생제로 인해서 효과도 있겠지만 부작용이 많아가지고 환자들의 치료 기간이 엄청나게 길어집니다. 전부 다 염증과의 전쟁이니까 이 치료 시장이 엄청나게 지금 크고 있다는 거 생로병사의 비밀에 나왔죠. 그리고 본사의 자료들을 보면 다 알고 있겠지만 7년 동안 연구 개발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 회사는 대단한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이 강의할 때 에이즈라 카파가 나온다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대표 제품으로 나왔다는 거. 유소스펜과 메타는 대표 제품이잖아요. TRIT랑.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독창적으로 성분을 블렌딩, 배합 기술입니다. 저희 모든 제품은 배합률이거든요. 그리고 뭐 파마닉스 제품 중에서 아직 모르는 분도 많겠지만 그냥 제품 한 가지가 없어요. 일정한 성분을 배합해서 효과를 극대화시킨 겁니다. 그리고 뭐 본품물로 한 개라도 배합률이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흡수율이 90%가 이상인 거죠.
칼슘은 어디 회사도 다 있지만 그 배합률과 원료가 다르겠죠. 뭐 이런 거 토탈 마이크로바이옴 제품 그리고 안토시아닌 원료를 가지고 저희가 지금 제품이 나온 거고 주요 특징들은 사장님들 다 알고 있겠지만 왜 에이지랑 메타인가? 메타만 나왔어도 우리 전 세계에서 이걸 제품화로 나온 게 최초인데 에이지락이 엎쳤어요. 그러면 에이지락도 우리 회사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에이지락과 메타가 같이 엎쳤다는 말은 따라올 수 없는 제품이라는 거예요. 지금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많은 연구 개발하고 바이오에서 제약회사에서 지금 뛰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메타 같은 제품이 있을지만 에이지락 메타는 못 따라오거든요. 에이지락 기술을 못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네 번째 세 가지 뭐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있고 퍼플 안토시아닌 조금 전에 2012년도에 안토시아닌 항산화제 이야기했잖아요. DNA를 시키는 거. 결국은 에이지락이 하는 게 유전자를 발현시키는 거거든요. 가지고 있던 내 원래 유전자에서 영향을 줘서 유전자를 바꿀 수는 없지만 표현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영양소가 블렌딩이 블랙커런트랑 빌베리랑 블랙라이스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안토시아닌 성분이 현저히 섭취량이 작았다. 현대인들은 이걸 충분히 보충하고 지금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고 이런 제품들은 다 알 거고요. 결국은 이 제품이 에이지랑 메타가 신진대사에 뛰어나다라는 이야기죠. 저희 제품 중에 대사율에 관계 안 되는 제품 없어요, 사장님. 근데 토탈, 이 전부 다 관계되는 거는 사실은 모든 게 관계는 되지만 약간의 한계라든지 약간의 제한이 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 전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TRIT. 어떻게 나오냐면 아스티오드가 먼저 나왔죠. 그 다음에 TRIT. 그 다음에 유소스펜 나왔어요. 에이지락 시리즈가. 근데 다 대사에 관계됩니다. 관계되는데 이 세 가지 제품들을 더 효과 있게 뭔가 베이직하게 흡수를 높이고 많은 사람들한테 그 제품력을 더 증명해낸 제품이 에이지락 메타입니다. 그래서 신진대사라는 건 다 알고 있겠지만 생물체 그리고 인간이 우리가 섭취한 영양소를 분해하고 흡수시키고 그리고 에너지를 생산하고 필요 없는 것들을 몸 밖으로 보내는 모든 일련의 작용을 말합니다. 물질 대사, 신진 대사라고 하죠. 학교 다닐 때 메타볼리즘에 대해서 우리는 진짜 많이 배웠거든요. 그래서 입으로 들어가서 항문까지 나오는 일련의 모든 과정에서 인간이면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게 원활하면 건강한 거고 그 대사 중에 한 곳이라도 문제가 있거나 뭔가 정체가 있거나 문제가 생기면 염증이라든지 그게 일단 이상 반응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체중보다 중요한 게 신진대사라고 적은 이유가 뭐냐면 신진대사가 원활하면 살이 쪘다고 병이 오진 않아요. 비만은 근육이 많으면 대사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비만은 대사율이 낮은 사람이 사실 비만율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다시 한 번 더 보면 신진대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그 대사율을 올리는 습관은 진짜 많아요. 많지만 그 습관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도움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에이지락 메타와 같은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에이지락에 이런 기회를 많이 주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조급해야 할까요? 조급해하면 나는 지금 빨리 해야 되는데 하면 잘 될까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내 상황에서 내가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될까? 내 포지션을 먼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5년, 10년 후의 모습을 그려진다면 지금 현재 약간 내가 조금 두려움도 있고 조금 걱정도 있고 그리고 설렘도 있겠지만 이 모든 건 과정입니다. 제가 10년 전이거든요. 10년 훨씬 넘었습니다. 전에 제가 이 병원 생활에서 내가 뭐가 걱정이었냐면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았어요. 내 1, 20년 뒤에는 아플 것 같고 왠지 그리고 매일 돈을 벌어야 되니까 돈을 안 벌면 나중에 돈이 없어서 불편할 것 같고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아서 5년 10년 뒤가 근데 뉴스키는 그림이 그려지는 일이에요. 그 그림을 그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스폰서입니다. 저는 진짜 물 안 먹고 못 마시고 새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3교대를 했거든요. 그러면서도 그 돈을 없어지는 병원에 사직하면 제로 되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충성한 것 같아요. 열심히.
근데 뉴스킨하고 완전하게 다르죠.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한 게 왜 일하는가. 지금 우리가 독서 미팅에 읽었던 책입니다. 삼성이 10년간 신입 사원들한테 추천한 단 한 권의 책이랍니다. 제가 그때 일할 때 이걸 계속해가 되겠는가.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못 살 것 같았거든요. 뭔가 조금 아픈 사람 보면 아파질 것 같고 막 이런 기운이 부정적인 기운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때 한번 생각했습니다. 다 간호사들이고 돈을 잘 버는 대학병원이었지만 이게 내 생각을 이렇게 안 넣으니까 질질 끌고 끌려가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끌려다녀서는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겠다. 일도 인생도. 그래서 제가 그때 결단을 내렸던 것 같아요. 근데 내 친구들은 다 병원에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연봉을 7천을 두고 오기가 그때는 쉽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 일하고 있는데 나만 나간다는 게 뭔가 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끌려다녀서는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다. 혹시 뉴스킨 일을 지금 하면서 끌려다닌다는 생각이 들거나 본인이 주도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면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진짜 생각과 고민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많이 읽고 이르드 사장님들의 책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 제가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인생의 비밀을 알아낸 것 같아. 그냥 지나다 보면 익숙해진다는 거야. 저는 이 문구를 읽고 소름 돋았거든요. 진짜 주의하자. 제가 그냥 지내다 보면 익숙해지면 편안해지면 모든 걸 잃어버린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약간 마음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여기 있는 사장님들 중에서 익숙해지는 거에 익숙함을 탈피하지 않으면 새로운 게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하면서 제 생각도 좀 바뀌어갔고 그렇기 위해서는 성장하려면 의도적으로 노력해라. 조길철 사장님의 의도적 노력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연히 성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에 사업을 하고 우연히 들어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준 분이 우리 함께 어떻게 해보자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성장은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바람은 목적지가 없는 배를 밀어주지 않는다. 어디를 갈지 모르는데 스포츠가 어떻게 밀어줘요? 목표가 없고 목적이 없고 꿈이 없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없는데 밀어줄 수가 없어요. 자빠지지.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느꼈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또 제가 2년 전에 타이탄의 도구들을 읽고 지금 우리 홈팀에서 이거 독서 미팅 하는데 인생의 두 가지 패턴 중에 진짜 공격적인 삶이 있고 이게 제가 들어보니까 수비적인 삶이 있대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혹시 내 삶이 수비적인가? 내 삶이 공격적인가? 그러니까 공격적인 삶이란 내가 내 삶의 조건대로 주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공격적인 삶을 좀 선택해야 되겠다. 이게 의도적인 노력으로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타이탄들이 왜 다른 결과를 만들어냈을까? 정말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 이유가 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공격적인 삶 속에서 밑에서 네 번째 보면 돈을 벌려면 투자를 해야 하고 모든 투자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다. 제가 느낀 바가 요즘에 이건 것 같아요. 사람에게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게 제가 요즘에 그래서 진짜 좋은 사람, 표정이 밝고 인성이 좋은 사람에 제가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다이아몬드 워크숍 때 우리가 받았던 책인데 저희가 공격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저는 사실은 누군가는 이야기할 거예요. 따뜻하게 차분하게 뭐 언제나 받아들이고 경청하는 리더가 좋을 수 있고 좀 이럴 수 있지만 저는 어르고 달래는 스폰서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때로는 필요할 때는 필요하겠죠. 근데 제가 이 책을 읽고 각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사람은 스스로 느끼지 않으면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 본인이 못 느낄 때는 안 받아들이는 걸 제가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어르고 달래기만 하는 사람은 성장하지 않는다. 제가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 중에서도 어르고 달래고 해가지고 끝까지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가신 분도 많아요. 근데 본인이 진짜 모습을 못 찾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가능성, 잠재력, 그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그래서 말하기 어려운 것을 말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다. 리더는 애정 때문에 때로는 엄격한 모습도 보일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도와주는 스폰서 사장님, 형제라인 사장님, 파트너 사장님들 중에 스폰서 사장님을 부모님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여기 사장님들이.
부모님이 자식을 나쁘게 만들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또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사장님들도 특히. 본인들도 좀 있으면 다 스폰서가 될 거예요. 근데 다른 스폰서가 우리가 되고 싶지만 성장 과정에서는 전부 다 100% 바르지는 못할 수 있어요. 조금의 부족함을 채우는 파트너가 결국은 뛰어난 파스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저는 어르고 달래기 안 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대신 공감하고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계속 성장하도록 리더 사장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왜냐하면 저보다 성장을 이루어낸 사장님들의 마인드 그리고 이런 삶을 대하는 태도를 계속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마무리가 다 돼가는데 나에게 뉴스킨입니다. 나에게 뉴스킨, 여러분에게 뉴스킨이란 한번 개념을 정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증명해주는 일입니다. 저는 새 아이 엄마이기 전에 저는 김지영입니다. 그래서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 뉴스킨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견디면서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일이 뉴스킨인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고민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제가 누리는 것도 많아요. 예전에는 이런 시간적 자유도 없었고요. 이렇게 권리소득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어요. 항상 불안했습니다. 그런 게 누릴 수 있는 일이고 사람의 가치를 극대화시켜주는 일입니다. 처음에는 저분이 아직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직장생활도 안 해봤는데 결국은 모든 사람을 어우르는 리더가 되어가고 있고 사실은 콜드도 못했는데 콜드를 잘하는 사람이 되어 있고 이야기를 못했는데 이야기를 잘하고 자기 이름도 이야기를 못하는 분이 강의를 하고 있고 저는 그게 사람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변화를 통해서 성장시켜주는 일입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파트너 사장님 중에 30대가 됐는데도 본인 이름을 이야기를 못하고 그 막 이렇게 떨고 앞에 나가서 이야기를 한 몇 초도 못했었거든요. 근데 그 부모님은 그 아들 상태를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그분이 시간이 지나서 본인이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좋았던 거 강의도 하고 본인의 이런 꿈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성장을 시켜주는 곳이 이곳입니다.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곳이죠. 인생의 마지막을 멋지게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가면 갈수록 더 멋진 일이 사실 뉴스킨 말고 많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제가 더 멋질 거니까 눈 감기 전에 제일 멋질 거니까 그런 일이 사실 주위에 혹시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많이 없어요. 그래서 다 아는 것보다 지금 제 강의를 들었고 모든 강의들을 매일 듣고 있는 사장님들이실 거예요. 근데 아는 것보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깨닫는 것이 지금 이 게임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강의를 많이 들었는데 그중에서 본인 게 한 개도 없거나 본인이 이렇게 한다는 게 한 개도 없으면 그것은 시간을 허비한 거예요. 물론 많이 들어가 깨닫는 분도 있겠지만 시작부터 강의 들을 때 오늘은 내가 한 가지라도 뭘 적고 뭘 한 게 내가 해야지 시작 생각이 다른 결과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거 물어보면 다 알아요. 보상도 다 알고요. 뭐 이렇게 초대도 해야 되는 거 알고요. 스폰서 미팅 해야 되는 거 아는데 왜 해야 되는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죠. 진짜 중요한 거는 깨닫는 것 같아요. 깨달으면 행동이 바뀝니다. 그래서 마지막 차트예요. 제가 요즘에 가장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노래를 잘하는 친구가 있고 태도가 좋은 친구가 있다면 저는 태도가 좋은 친구를 고릅니다. 왜냐하면 함께할 시간이 길기 때문입니다. 뉴스킨으로 한번 따져볼까요? GV를 잘하는 친구가 있고 리크루팅을 잘하는 친구가 있는데 태도가 좋은 친구가 있고 자세와 태도, 다른 마음을 가진 친구가 있어요. 그럼 저는 후자를 택합니다. 제가 사업을 시작할 때 10,000GV, 20,000GV 때린 형제라인 사장님 많았습니다. 사실 많이 없어요. 거의. 근데 1,000, 2,000, 3,000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꾸준히 해가지고 리더 자리에 올라가신 사장님들을 보면서 저도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이 태도가 메타를 만들어줄 겁니다. 이 태도가 메타를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만들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유희열이 이렇게 말했을까? 함께 할 시간이 길기 때문입니다. 저도 평생 보고 싶거든요, 여러분들을. 우리 온유한에서 진짜 좋은 태도를 가지고 함께 오랫동안 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역시 잠깐만요. 저희 선생님 네, 너무너무 멋진 강의. 오랜만에 들었는데 진짜 너무너무 좋네요. 진짜 메타에 대한 이제 전직 대학병원 간호사의 관점과 그리고
초기 사업자부터 우리 지금 사업을 조금 오래 하신 사장님들에게까지도 되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말들, 그리고 책에서 가져온 너무 좋은 명언들, 진짜 하나부터 끝까지 놓칠 게 하나 없는 되게 좋은 강의였던 것 같아요. 우리 오늘 너무 멋진 강의 해주신 김지영 사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